통계청이 집계한 2023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227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TCR까지 가세한 형국이라 지금부터 온라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온라인의 최고 고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고수에게 길을 묻다. 오늘 온라인 매출 활성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온라인 시장의 최고수 중의 고수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김장규라고 합니다. 예, 본인 소개를 좀 자세하게 조금만 해주세요. 네. 한 25년 동안 롯데그룹에서 네. 온라인 사업을 B2C, C2C, D2C, B2B까지 와, 전 분야에 대해서 실무서부터 영업본부장까지 경험을 해서 그런 경험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시장 전망을 같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귀한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여러 유통 분야, 특히 이제 이커머스 분야 여러 분을 만나보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보증하는 최고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아주 귀한 말씀 이렇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이커머스의 독보적인 그 전문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1부는요. 온라인과 이커머스 시장의 현황에 대한 그런 그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대표님. 네. 지금 이제 판매자나 혹은 셀러 입장에서 2024년 이커머스,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제가 아침에도 그 관련된 기사를 체크하고 왔는데 네네. 어마어마한 변화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 국내 셀러들이 경쟁했다라고 하면은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리, 테무, 쉰, 네. 줄여서 알테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런 중국 셀러들과의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소비가 이제 양극화되면서 고가 상품들 중심, 그다음에 또 초저가 상품들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중간한 상품들은 판매가 안 되는 네. 그런 시장으로 좀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국의 플랫폼 업체 3개의 그 TCR이 그 국내에 미치는, 특히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것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플랫폼 관계자들, 그 다음에 셀러 판매자분들하고 쭉 만나보면은, 퍼펙트 스톰? 네. 거대한 쓰나미라는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절대 강자로 커나왔던 이제 쿠팡과 네이버 양강 구도에서 네. 해외 직구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경쟁의 축들이 완전히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중국에서 저가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를 했던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 네네. 판매자 중심의 셀러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좀 맞고 있고요. 네. 그나마 수입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셀러들은 그나마 매출이 조금은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전반적인 큰 변화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저도 알기로, 제가 알기로 후배들도 그렇고 보면 그 중국에서 소싱 해갖고, 제조업체 소싱 해갖고 국내 유통 채널에 판매하는 그런 그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지금 나쁜 악영향을 짓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생존 전략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소싱을 해왔던 판매자 셀러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2, 3년 안에 네. 대부분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 3년이요? 네네. 실제 이제 가격이 10분의 1, 20분의 1 정도가 되고, 실제 제가 구매를 했을 때도 네네. 브랜드 있는 제품마저도 한 3분의 1 정도였었기 때문에 네. 중국을 통한 유통을 했던 셀러들 같은 경우는 2, 3년 사이에 대부분이 저는 소멸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네네.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 셀러들이 가격으로 경쟁을 하고 친다라고 하면은 네네. 비가격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 이외에 네. 결론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자사만의 브랜드, 네. 그다음에 상품 차별화,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중국 셀러들이 잘 하지 못하는 네. 상품 상세 페이지를 좀 더 한국화시켜서 제작하고 운영하고 네. CS들도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해 음. 나가는 부분들이 그나마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금 그 알리, 테무 뭐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이 공격이 워낙 세다 보니까 기존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력이 있어서 그들이 못하는 디테일한 부분에 더 집중하자는 말씀을 들리고요. 네네, 또 그렇죠. 하나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거꾸로 알리, 테무 이런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우리 또 소상공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요. 그 전략은 어떨까요?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 소싱을 통해서 저가로 상품을 네네. 소싱해서 판매했던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알테시에 입점하는 순간 네. 무덤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음. 1,000원에 생산이 된 것들을 국내에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10,000원에 판다. 네네. 이게 일반적인 그 공식인데 중국에서 1,000원에 판매하던 것이 알테시를 통해 가지고는 1,000원, 1,100원, 뭐 2,000원 이런 네. 저가에 판매되기 때문에 네네.10,000원 중국에서 저가를 가져왔던 10,000원 또는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중국 원가를 가져서 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셀러들 같은 경우는 네네. 가는 순간 저는 무덤을 판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는 브랜드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브랜드 갖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알테시 중국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 네네.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알리 같은 경우는 천억 페스티벌 같은 것들을 판촉을 네네.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판매자들은 적극적으로 입점을 해서 판매 기회를 넓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네. 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들만 대상으로 현재 입점을 받고 처리를 네네네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테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입점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네,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입점 제안을 주면 그쪽에서 역으로 전화 와가지고 입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테무 같은 좀 시간이 걸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사업자를 현재는 제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또는 개인 같은 경우는 네. 입점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에 중국에서 소싱해서 한국에 물건을 팔았던 분들은 경쟁력이 없을 거고 그렇죠. 자체 국내에서 제조 능력을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자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중국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꾸로 미국이든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또 영업이 가능한 그런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의 이런 급속한 확장 때문에 네네. 정부에서도 규제를 들고 나올 예정이고요. 네. 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으로 한국 셀러들을 모집하면서 네.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한국 제품을 판매해 주겠다. 네. 예를 들면 역직구 개념이죠. 역직구.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한국의 제조, 한국의 브랜드들 같은 역으로 더 판매 기회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중국의 플랫폼이 어마어마한 공세를 국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국내에 있는 네이버, 스토아니, 쿠팡 같은 그 플랫폼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어제 기사가 났는데 네네. 쿠팡도 1,000원샵이라는 네. 코너를 만들어서 가격 대응을 하겠다. 네네. 얼마 전에는 중국의 셀러들을 직접 더 확대 소싱해서 셀러를 더 모집을 하겠다. 이런 발표 정도만 쿠팡에서 났었고요. 네네. 네이버, 롯데, 신세계, 쓱, 그 다음에 네. 현대, 지마켓 이런 어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들은 쿠팡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기사거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군요. 그만큼 경쟁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 최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극심한 그 적자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 네네. 부분 비용 절감,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11번가 같은 경우는 네. 서울에서 네. 과천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 같은 경우도 가산 디지털 단지 쪽,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몸담았던 롯데온 같은 경우도 롯데온. 네네 옮겨요? 공유 오피스로 옮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쿠팡 이외에는
대응이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당한 혼돈의 지금 앞으로 이커머스 세상에서 일어날 것 같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이 혼돈의 세상에서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고 매출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